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4월 25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미국의 협상단이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파키스탄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고, 협상을 위해서 이게 한 2주 정도 만이죠. 예. 그리고 파키스탄 협상단은 이미 도착해 있는, 죄송합니다. 이란의 협상단은 이미 파키스탄에 도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려면 이번에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5월 14일, 15일 트럼프가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해결하려고 한다. 예. 지금 저도 뭐 가끔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거 보면, 이럴 때 보면은 가게에서 뭐 연합뉴스류의 방송들을 틀어놓고 사람들이 제법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막 많거든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중학생 정도의 어떤 논리력이라면은 해야 할 부분들을 궁금해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을 쳐다보게 만드는 이런 묘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즉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면은 내가 말을 하는 분야는 중복될 필요도 없지만은 전체를 포괄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림이 안 맞아요. 자, 예전에 협상 교육을 받을 때 상황 파악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예, 그것은 어떤 협상의 기본이고 많은 어떤 MBA 스쿨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상황 분석이. 지금 우리의 상황 분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재명이 인도하고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핵심은 베트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도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또름스 기장이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 어떤 행보들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고, 또 이재명과 이번에 약속한 거 뭐 대표적으로는 원전하고 뭐 고속철. 얼마 전에 중국도 갔다 왔어요. 10일도 안 됐어요, 중국 갔다 온 지. 예. 자, 원전이나 고속철은, 뭐 고속철은 없지만 원전 같은 경우 미국에서 탐내는 겁니다. 지난번에 동구권에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미국 기업하고 우리랑 경쟁을 하게 돼요. 뭐 체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프랑스가 우리를 소송할 정도로, 그건 이제 윤석열도 결정된 거지만, 이런 나라가 달려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베트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전기 작업이라는 전기 안정적인 전력 확보. 왜냐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니까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토가 해안을 따라서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철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도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속철 포함해서, 원자력 포함해서. 우리보다 더 저렴하게 해줄 거예요. 더 빨리 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 원자력 같은 부분은 러시아도 그들의 우방국에게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같은데 돈을 빌려줘서 자기들 회사가 따서 그걸 해주기도 해요. 그때도 보면 이집트한테 돈을 한 수십조 원 빌려주고 러시아가 핵발전소 6개를 지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주변 시설 건설하는 그 전체 매출의 한 10%, 20% 되는 걸 수익이익으로 우리한테 주기도 했어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여러 군데가 관심을 가지고 군침을 흘릴 만한 부분인데, 그런 거 없이 한국으로 딱 한다? 일단 결정이 100% 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되게 강하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결산까지 됐는데, 그것을 중국이 용인을 한다는 거죠. 그걸 공정하게 해라. 이게 시비 걸 수도 있잖아요. 일본도 뛰어들 수 있잖아요. 고속철 같은 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이거는 뭐 일본 방송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따온 겁니다. 예. 위트코프와 쿠셔너가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 시간 25일 아침에 출발했다. 우리가 지금이 25일 저녁이니까 지금 출발했겠네요. 가고 있는 중일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1차 협상에서는 JD 벤스가 갔는데 이번에는 위트코프와 쿠셔너가 간다고 돼 있어요. 파키스탄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MBC 보도도 났는데 이렇게 났어요. 좀 더 빨리 나긴 했는데 2차 협상이 임박했나 결정되기 전에 나온 보도죠. 미국 특사 파견, 이 특사가 위트코프하고 트럼프의 사위인 쿠셔너다. 예, 이런 부분이고, 자, 쿠셔너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협상에서도 끼어 있거든요. 자, 그는 투자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무역로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트럼프가 지금 이란의 어떤 이 위기 고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틀을 짬으로써 이 세상 누구도 모르고 있잖아요. 최소한 언론 기준에서는. 거기에서 만약 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을 안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란이 안 만난다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일본 기사는 한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 기사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만난다는 이야기 없어요, 파키스탄. 이란이. 자, 여기서 보면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에 이미 도착해 있는데 그것은 파키스탄 문제 때문에 논의하러 왔다라고 돼 있으면서 굳이 안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우리 언론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긴장이 유지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어그러지면은 이게 5월달로 넘어가게 되고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예. 중국 가서 기분 좋게 가기에는. 그래서 요번에 되려면 요번에 돼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의 베트남에서의 은사를 봤을 때 다시금 베트남에서 지난번에도 트럼프하고 2019년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마지막으로 결렬됐죠. 거기서 다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저는 계속 이란전이 이 회담이 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봤을 때 지난 며칠간 해소된 부분이 있다. 특히 미국이 우리한테 공격했잖아요.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전자권 회복 안 될 수 있다. 그거는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주둔하고 북한하고 적대 관계가 지속된다. 분단이 고착화된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패권 구도 대결 구도로 간다. 중국하고도. 대만 문제도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토라졌다. 예, 근데 그게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밀고 당기고 있었고, 거기서 결론이 나왔다. 이런 느낌을 저는 살짝 봤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재명이 인도에 있을 때보다 지금 베트남으로 와가지고 얼굴이 확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다른 실체적인 사실들의 진행을 이어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누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류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이런 절대적인 전환점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복이에요, 진짜로. 네. 자, 오늘 타스 통신의 내용을 보니까 사진에 있는 인물이 주러이라는 대사입니다. 이름이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메인 스토리로 잡혀 있잖아요. 자, 러시아가 최근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조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일 정도 이상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 제목도 다른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란 대사가 한 말 정도를 가지고 메인 스토리를 뽑았잖아요. 예. 자, 뭔가 조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미 협상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성숙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되게 짧은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바로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제가 부족하지만 원문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름이 카잼 자랄리네요. 주로 카잼 자랄리가 말하기를 미국과의 협상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해야 된다. 즉 순간적인 휴전이나 임시 방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생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이런 폭력 사태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된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가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한다 하면은 매우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런 내용들, 지속적인 평화와 기사 등등 좀 전에 언급드린 내용들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예. 이게 지금 이란의 우리말로 하면 국군의 날인 것 같아요. 그런 행사가 아마 주로 대사관에서 있었겠죠. 그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실어서 메인 기사로 뽑았다. 여기에 뭐 대화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에 돼야 된다. 이번에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일단 트럼프는 무지하게 힘들어지죠. 그런데 보면 이런 게 눈에 띈단 말이에요. 예전에 BBC에서 나온 건데 관세를 버텨낸 중국이 이란 전쟁으로 흔들린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있다. 엄청나게 한쪽으로 편향된 기사죠. 그냥 주말에 일하기 싫은데 뭘 하나 써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자 특히 하는 기사.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대놓고 거짓말하는 데도 많고. 예. 이게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적절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채널 A가 지금 뭐 사과, 무슨 상 받은 거? 대장동인가? 그게, 뭐 상을 뱉어내라 이재명이 그랬던가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막 용비어천가식의 기사를 냈네요. 큰 영광이자 특권이었다. 저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은 이 쌀국수집을 방문을 했는데 밤거리를 거닐었어요. 그래서 간식도 사 먹고 동네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경호팀에서는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쪽에다 당연히 통보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 상당히 경직돼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확 풀렸어요. 이게 전개가 있다. 표정만 봐가지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 중에 핵심은 당연히 미국이 이란하고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이야기에 따르자면은 북한하고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었다. 협상에 치고받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게 해소가 됐다. 그 다음 어제부터인가 우리를 공격 안 하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예.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타임라인에 대해서 시간표대로. 예. 이거는 베트남 방송에서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AI가 갈수록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동 번역기로 보긴 봤는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현지인이 사장이거든요. 조그만 가게예요. 테이블 한 5개 있는 길거리 모퉁이에 있는. 예, 동남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 동네 쌀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기 몇 시간 전에 사람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원래 맛집이 있겠죠, 당연히.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싸가져 가기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온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지금 분위기 좋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북한과 협상이 어그러졌다 이러면은 둘 다 언짢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도 언짢아야 되고 베트남의 서기장도 언짢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렸다? 분위기가 계속 좋아져요. 머무는 동안. 지금 한 2-3일 머물렀잖아요. 처음 갈 때는 전작권 회복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시점에 베트남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정도 풀린 거예요. 어제. 예, 이번 주말 들어서면서. 자, 그래서 이것은 쉽게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것은 베트남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베트남도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원자력 하고 그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고속철도. 그 작년에도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우리를. 그때 우리 K9 자주포 사가지고 갔죠. 예. 중국하고 관계 격상됐으면 중국에도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한국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예상이 되는 바는 지금 트럼프가 기획하는 것 중에 무역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봐서는 북극 항로라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가장 공업화가 많이 돼 있죠. 해안선을 끼고 있고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과 끌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과 손을 잡게 되는 요인이 동인이 되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다국화 시설을 완전히 풀린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누구에게도 열리는 바다로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도 되게 디펜시브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도 교통로가 잘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북극 항로를 통해서 그게 당연히 활성화돼야 돼요. 거기서 중국도 물러서 줘야 돼요. 북극 항로가 된다면. 그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중국이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해 준다는 그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나아가서 북극 항로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이 연결될 수도 있다. 교통망으로. 내륙으로도. 이러면 상당히 그 다국화의 의미가 산다.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오케이가 된다. 중국도 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밀고 내려오려면은 밑에서 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경계선이고 힘센 나라들이 와서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열리면 그게 다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안 망한다. 예, 그래서 달러의 존중이라는 부분이 중국도 여기서 물러서지, 여기서 양보한다. 당연히. 뭐, 미 국채를 판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브릭스의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와야 된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브릭스 전체가 가졌던 영향력은 더 커진다. 그 나라들은 더 행복해진다. 브릭스를 버림으로써. 미국이 그에 대한 약속을 해준다. 왜? 새로운 플레이어를 내세움으로써 그 대표주자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정리도 한국이 한다. 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 그래서 재미로 보는 기사 같은 그런 취향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지금 봐서는 우리하고 원자력하고 고속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일본 그리고 중국도 언짢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의 반응이랄까 아니면 되게 국수적이고 막 시진핑 얼굴 찌푸린 거 막 달아놓으면서 어쩌고 이런 거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이거 맥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진짜 세상이 변하는 게 여기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이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껍데기죠. 프로파간다고. 여기 보면은 26년 4월 15일이죠. 또름스 기장이 방중을 한다. 베이징에서 최고 예우를 갖췄다. 회담 협정까지 전방위. 그래가지고 이게 또름스 기장이 권력을 더 강화된 상황에서 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국으로 갔다. 근데 중국도 탐이 될 만한 원자력하고 고속철을 한국한테 준다? 뒤돌아서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도 중국이 받는 이득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도.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죠, 우리가. 4일간 방문했어요. 그러면 4월 14일 날 도착했더라고요. 14, 15, 16, 17. 그럼 17일 날 도착했거나 18일 날 도착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22일, 23일 이렇게 도착했을 거잖아요. 한 5일 있다가 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하고 또름하고 이야기하면서 국제정세 이야기, 특히 한국 이야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북한 이야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지요.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재명이 그 인도로 출국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큰 그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잔존 세력들, 수박 잔존 세력들을 이번에 확실히 쳐내고 있죠. 나머지 분도 양보 안 할 겁니다. 뒤에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순간순간 사람이 일이라는 게 안 될 수 있죠, 그때. 그래서 노심초사한 부분이 많았을 거고 그게 지금 해소된 느낌을 제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시진핑하고 또름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재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중국 손해예요. 돌아서서 중국 뺨 때린 거예요, 베트남이. 그게 진 면목이겠습니까? 아니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란하고의 사고 치는 게 길어질 것 같으면은 이 점이 이렇게 편안하게 부인 손잡고 쌀국수 가가지고 쌀국수 먹기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이거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전환이 아마 베트남하고 동남아하고 중국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냥 경쟁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거쳐서 북한까지 가고 러시아까지 간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 북극 항로, 남북 시베리아 철도 연결되는 거하고 또 맞물려서 그러면 강력한 전 세계의 뭐라고 할까 공급망의 재편이 발생하는 것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죠, 세계 경제에. 이때까지 패권 경쟁 구도로는 지금 지구가 꽉 찼잖아요, 경제적으로. 계속 탄력을 받아서 돈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주춤거리니까 지난 한 10년간에 걸쳐서 돈을 계속 찍어냈단 말이에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 다 빚이잖아요. 그 빚에 그 거품을 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번에 제가 이제 파악한 새롭게 가지게 된 생각은 동남아 쪽에서는 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오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럼 베트남하고 결정됐죠? 그다음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아마 협정됐을 거예요. 그건 남북 소통된다. 해양 세력 쪽은 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몸이 이제 늙어서 빨리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국이 해주고 그게 필요한 공급망에 중국보다 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베트남.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조립하는 것에 상당히 더 나아간다. 그리고 더 저렴한 북한. 그건 한국의 인프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게 다 오케이다. 예. 그럼 북극 항로는 한국을 통해서 간다. 상해가 아니라 후쿠오카가 아니고 동경이 아니고 요코하마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같이 결정됐다. 그 정도 결정이 됐어야만 또름이 시진핑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라가서 돌아서 놓고 한국하고 핵심적인 이거를 다 한국을 사주는 그런 게 그림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 안 돼요.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작년 10월 9일 날 10월 마지막에 우리가 에이펙 회담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경주에서 만나고자 했는데 안 됐지요. 그때 김정은의 제안이 미국이 수용을 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행이 돼서 베트남하고의 관계 개선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때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은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바꾸자면 단계적인 뭐라고 할까 다국화, 기존의 대중국 전선을 구축하면서 중국을 약간 고립시키면서 미국의 힘을 뺀다. 이런 느낌을 김정은이 거부한 거거든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중국하고 척질 수 없다. 돌아서 뺨 못 때린다. 근데 요번에 또름이 한 게 돌아서서 중국 뺨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언론에 보도가 된 것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름이 김정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베트남에서 중국 통해서 북한까지 가는 것도 다 연결되는 것이고 각각 결정하는 거예요. 또름은 한국하고 손잡으면 돼요. 그럼 달러 자금이 도는 거니까. 중국도 그걸 인정했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이 지금도 끌빛하면은 대만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소외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진 조심해야죠. 좀 장난 아니죠, 거기도. 자, 작년 10월 9일 날 노동당 창당 80주년에 북한이 또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또름은 시진핑도 하고 관계가 좋아. 김정은도 관계가 좋아. 우리하고도 관계 좋아.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우리하고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랑 미국은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그때 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18년 만에 베트남 서기장이 방문을 한 거예요. 18년 만에. 마지막 간 게 2007년이었어요.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또름의 지금 행보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거 우리 쪽에서 전문가들한테 던져주고 풀이해보라고 해보세요. 어떤 답이 나올는지.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것은. 네.
자, 그 베트남 그리고 아세안에 지금 한국 쪽으로 왔고 이래 되면 말레이시아 저기 뭐 인도네시아도 우리한테 꼬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인도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번에. 그럼 해상 교통도 다 확보되는 거예요. 심지어 현재 미국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미국이 우리를 자신들 대안으로서 일본보다 우리를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들이 이제 커야 되거든요. 패권 경쟁 체제가 무너지면은 제3지역도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도와 이때까지 아세안은 제3지역이었거든요. 글로벌 사우스 비슷하게. 거기도 이제 다 풀려요. 거기도 알아서 성장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 한국이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다, 전 세계에서. 일본도 이미 노후화됐다. 이거잖아요. 예. 참. 이런 거. 그러면 일단,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오겠다. 미국이 이란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게 되면은. 자, 그래 되면은 큰 그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기 미국판 1대1로는 중국판 1대1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1대1로를 미국이 짜는 겁니다. 미국이 남아있는 지배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핵심은 미국은 생산기지에 그걸 못하잖아요. 달러로서 돌린다. 그래야 미국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시간을 훨씬 벌 수 있겠죠. 차근차근 미국의 지위가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드랜딩을 하게 되면 경착륙을 하게 되면 전 세계 혼란이 경제적으로 혼란이고 그다음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세계에서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랬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또름이 돌아와서 그의 권력이 더 세졌다. 그러고 나서 시진핑을 만나러 가고 5일 만에 다시 이재명을 또 만난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이야기는 잘 되고 있다. 시진핑과의 트럼프의 만남 5월 14, 15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을 캡처한 뉴스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8분짜리인데 작년에 이제 또름이 북한을 초청받아서 갔을 때 내용인데 조회수가 자그마치 100만 조회수가 나와요.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반도와의 관계 개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한반도의 관계, 남쪽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성립이 안 돼요. 현재 같은 구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봤자 폼 잡는 것밖에 안 되죠, 정치적으로. 비행기를 보내길 수도 없고 항로를 보낼 수도 없고 미국, 중국 눈치를 다 봐야 되는데 뭐 비즈니스 할 것도 없고. 그렇지요. 예, 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여기서 사방을 했죠. 금년 1월 25일 날. 그 당시 그의 직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다가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이때 베트남에서 극진히 대접을 했다. 대접을 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감동시킬 정도로 신경을 써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 기사를 보고 이 사건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찬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정에서 일을 했다. 이게 보면 이제 민주평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를 돌아가면서 하긴 해요. 네, 하는데 이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저는 맡았다라고 봅니다. 예. 자, 10월 달에 북한 가서 또름이 만났잖아요, 김정은을. 그죠? 그 2달 있다가 이해찬이 하노이 가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트남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줬었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후 처리에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재명이 이번에 가서 그 또름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때 이해찬이라는 우리 정치인이 여기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한마디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최소한 언론상. 그런 이야기 했으면 지금 여기서 용비어천같이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실렸을 거예요. 없어요. 즉 이해찬의 죽음은 훨씬 더 중요한 일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 보도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망한 거면은 이재명이 요번에 가서 베트남이 보여주는 그 정성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해줬어야 돼요. 분위기도 이렇게 좋은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 양쪽 다 묻어놓은 겁니다. 더 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트리뷰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면서 이런 있을 때 이제서야 말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일단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러고 보면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가 지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오늘 제목이 제가 호치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 북미 종전선언이 협상이 최소한 뭐 협상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사인하기 한다 하면 사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이란 끝이 이번에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뭘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림이 딱 맞다. 예. 정성적인 부분들하고도 일치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자, 이게 그때였죠.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회담. 자, 이게 이번에도 하노이에서 한다고 하면은 김정은이 또 기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중국이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게 보면 그때 이제 회담이 잘 안 됐죠. 여기서 끝이 났죠. 안 됐는데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때 트럼프가 후일담으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김정은한테는 돌아갈 때는 내가 태워줄까 비행기? 예,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두 번째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무르익었다. 그것이 지금 미국 협상단이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그것의 의미다. 이 두 가지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글로벌 물류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은 지구가 낼 수 있는 경제적 총액을 글로벌 GDP를 확 올리는 방안이다. 기존의 패권 구도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은 상대방한테 따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GDP라는 측면에서는 제로스 게임이에요. 그게 되게 미국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패권의 핵심이에요. 전 세계에 오바마 때 그랬나요? 전 세계에 자유무역 협정 다 체결해놨지만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현명한 거예요. 글로벌 전체를 패권 구도로 허물면서 GDP를 확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중국이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돌아서서 용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예. 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